정말 지난 몇 년간 한국 경제 하면 이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었죠.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과연 위기는 끝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불씨가 남아있는 걸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부동산 금융시장이 드디어 회복세에 접어들었나?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신호, 또 아직은 불안한 부정적인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살얼음탕 위를 걷고 있는 건지 그 진실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바로 부동산 PF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 대출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보통은 아파트나 건물을 담보로 잡잖아요. 근데 PF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그 미래 가능성 하나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성만 보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내지만 반대로 시장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다행히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점들이 나아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와, 12조 7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바로 시장이 조금이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문제 사업장, 부실 프로젝트들이 드디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팔릴 건 팔리고 또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정상화되고 우리 경제에 있던 시한폭탄의 뇌관을 이만큼이나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렇게 12조가 넘는 부실을 털어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 숫자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무려 4.1%포인트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만 숫자가 좋아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장의 돈맥 경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다시 원활해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 이 회사들의 체력은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한번 보세요. 2022년에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쌈짓돈보다도 무려 1.4배나 많은 PF 대출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비율이 절반 아래로 확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리하게 벌이던 사업을 줄이고 웬만한 충격에는 버틸 수 있도록 금융 근육을 단단하게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대출 액수만 줄인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출의 질이 좋아졌다는 건데요. PF 중에서도 가장 위험해서 거의 폭탄 취급을 받는 게 있거든요. 바로 브릿지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 사업 들어가기 전에 땅 사고 인허가 받으려고 잠깐 급하게 빌리는 돈인데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요. 바로 이 브릿지론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이 질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제 진짜 괜찮아졌나 보다 싶으시죠? 그런데 아직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지금부터는 이 맑아 보이는 하늘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먹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네, 바로 이 긍정적인 지표들 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던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이죠. 아직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꺼지지 않은 불씨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온도차, 바로 양극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일부 금융사들이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지방에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인데 진짜배기 골칫덩어리 프로젝트들은 아직 정리조차 시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극화 문제,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방은 지금 당장 주인을 못 찾은 아파트,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은요?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예 새로 집을 짓겠다는 허가 자체가 너무 줄어서 몇 년 뒤에는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남아돌고 한쪽은 모자랄 칸이니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쪼개져 버려서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죠.
실제로 보고서에 나오는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정리했던 부실 사업장들은 그래도 급매로 내놓으면 팔리거나 어떻게든 살려볼 만한 곳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은 것들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사업성이 거의 없는 진짜 문제아들이라는 거죠.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추가로 손실을 보는 건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뭘까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PF 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 대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바뀔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개발사가 자기 돈을 최소 20% 정도는 투입하도록 만들어서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내 돈이 들어가야 더 신중해질 테니까요. 둘째, 좀 위험해 보이는 프로젝트는 아예 심사 자체를 훨씬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사들이 한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돈에 몰빵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뭐냐면 PF 시장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소식과 또 여전히 남은 걱정거리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맞춰서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지만 경계심은 절대로 늦춰선 안 된다는 것. 확실히 시장 전체를 흔들었던 가장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위험은 크게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불씨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이게 바로 지금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도라는 뼈대는 더 튼튼해지고 있고 위험 지표들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모든 노력이 과연 시장의 진정한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비행기가 과연 큰 충격 없이 부드럽게 땅에 내려앉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직접 보여주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지켜보는 증인이 될 겁니다.